오늘은 문학 이론 중에서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입니다. 일단 몽자류 소설 봅시다. 몽자류는요, 조신지몽, 구운몽 이런 식으로 몽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소설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 역시 현실, 꿈, 현실이라는 환몽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꿈속에서 요거 체크합시다. 다른 인물로 태어나, 다른 인물로 태어난다는 건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몽을 예를 든다면 성진과 양소유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 다시 꿈을 깨는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때 꿈속에서 새로 깨어난 주인공은 그 이전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 외화의 자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는 서로 다른 인물로 꿈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꿈은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운몽 내지는 조신지몽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자류 소설이 이렇다면 몽유롭게 소설은 어떤가? 하여튼 몽유예요. 이때 유자가 놀다 유자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놀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서술한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물론 현실, 꿈, 현실이라는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몽자류 소설과 같지만 현실의 자아, 그러니까 외화의 자아가 내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을 유지한 채 꿈속에서 경험한 것을 꿈이 깨고 난 뒤에도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꿈속에서 있었던 일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와 대비되는 꿈박,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비판적 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에서 불만인 사람이 꿈으로 들어가서 그 꿈에서 현실을 해결하든 아니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을 얻든 아니면 현실과 반대되는 세상을 경험하든 하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꿈은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오는 건 원생몽유록, 그 다음에 운영전, 제목이 운영전이지만 다른 말로 수성궁몽유록이라고도 합니다. 강도몽유록, 그 다음에 대관제몽유록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대관제 몽유록을 공부하는 파트니까 몽유록만 조금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몽유록계 소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나눈다면 이념 제시형과 현실 비판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념 제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이 있어. 그 모순 속에서 이념적 공간, 한마디로 이상세계를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작가 또는 주인공들은 관료사회의 이상과 현실 간의 모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초월하여 관료사회의 이념적 질서에 갈등 없이 안주하려는 그런 환상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양반 사대부들의 이념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건을 연출하고 있다. 좀 전에 봤던 대관제 몽유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인들이 지배하는 세계죠. 문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심의라고 하는 이 작가, 자기 자신이 문인이잖아 라고 본다면 자기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그러나 찬란한 과거 전통에 의거하여 쇠퇴해가는 자기 집단의 이념과 문화, 역사적 기능을 재확인하면서 작가의 의식은 반동적이고 이념 옹호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반동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지금 현실 사회는 이상적 사회가 아니라는 전제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과거 옛날에 해피했던 데이, 한마디로 이상적 사회에 거의 근접했던 그런 시기나 아니면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 세계를 구축하고 안락을 구가하는 환상적 작품 세계가 나타난다. 대관제 몽유록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수몽유록, 금화사 몽유록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실 비판적 몽유록. 자, 양반 관료 사회의 역사적 모순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갈등 속에서 이것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비판형 몽유록은 이 당대 사회 구조의 모순에 의해 희생된 자의 망령을 등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당대 현실을 규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나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죠. 자, 다음으로 현실 비판형 몽유록의 세 번째 특징을 본다면 그것은 모순을 해결할 방도나 행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 엎는 거거든, 현실 사회를. 근데 현실 사회를 뒤집어 볼 수는 없죠. 왜? 이게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생몽유록, 달천몽유록, 강도몽유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몽자리 소설과 몽유록계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